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수령절대주의 북한학 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일성 족속의 정치적 무기로서 김일성 족속이 소위 주체혁명위협의 최고 참모부라고 규정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내에서도 김일성 족속을 1인 지상 노동당 중앙위원회 모든 간부들을 발밑에 깔고 있는 기구인 당중앙위원회 서기실, 당중앙위원회 본부당위원회, 당중앙위원회 창강안전부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듣는 모든 이들이 김일성 족속 체제의 반동적 본질을 더 잘 깨뜨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당중앙위원회 서기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서기실 명칭 앞에는 꼭 김일성 족속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김일성 때에는 김일성 서기실, 김정일 때에는 김정일 서기실, 김정은 시대인 지금에는 김정은 서기실. 다시 말해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서기실은 김일성 족속의 정치적 마름 집단인 당중앙위원회 내에서도 김일성 족속의 마당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당쇠란 한마디로 말해서 종입니다. 이것은 당중앙위원회 서기실의 직능과 역할만 봐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서기실의 첫째 직능과 역할은 수령에게 올라가는 전당 정군 종국에서 수령에게 올리는 모든 제의서, 북한 말로는 정책안이라고 합니다. 노동당 수로입니다. 제의서와 각종 자료들을 접수해서 수령의 책상 위에 가져다 놓는 임무를 수행한다. 다음 수령에게 제출된 제의서와 각종 자료들에 대한 수령의 비준이 떨어지면 그것을 다시 관련 부서들에 발송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것이 서기실의 첫 번째 미션입니다. 다음 서기실의 직능과 역할은 수령의 일정과 관련된 의전 활동을 관장한다. 수령과 그 가게의 사생활 편의 보장을 실현한다. 수령이 지시한 비공개 측근 술 파티, 가신단 파티입니다. 그것을 조직 및 준비한다. 수령 족속을 위한 각종 물자 보장 및 비자금을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 세계는 도말할 것도 없고 북한 주민 사이에도 결코 알려져서는 안 되는 지상의 비밀 중에서도 최대 지상의 비밀입니다. 때문에 김일성 족속은 서기실 성원 차출해서 당중앙위원회 간부 선발 배치 시스템을 철저히 폐지합니다. 김일성 족속 서기실에는 기득권의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과 같은 당군 종의 핵심 기득권 자료나 연구사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통치 행위 기간에 직접 접촉하면서 충성, 무지렁이로 검증된 사람들 위주로 서기실을 꾸린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김일성 족속이 저들이 소위 수령의 정치적 신임과 패배를 운운하면서 부리는 당군종 핵심 기득권도 잠재적 적으로 보고 있다.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김일성 족속이 그 부류도 납득할 수 없는 후한무치한 유흥, 방탕, 기타 범죄 행위를 3대를 이어내려오면서 하고 있다. 그 반증이기도 합니다. 김일성 족속은 서기실의 비밀 보장을 위해 김일성 족속 수발 외에는 하는 일이 전혀 없는 서기실 성원들에게 당중앙위원회 내에서도 각별한 신임과 배려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서기실 서기들은 공식적으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부장 직함을 가지고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부장에 합당한 공급과 편의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 서기실 보장성원, 여기에는 타자수, 운전수, 청소원까지 속합니다.
보장 성원들은 공식적으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지도원이 직함을 가지고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지도원이 합당한 공급과 편의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 김일성 족속과 서기실 관련 비밀 보장 때문에 김일성 족속이 취해오고 있는 불변의 조치들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를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김일성 족속 서기실에서 일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 중 누구도 나는 김일성 족속 서기실에서 사업했다라는 말을 어디서도 꿈결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신분을 감춰야 하며 또 그것 때문에 죽는 날까지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철저히 감시를 받는 처지에 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결국 김일성 족속의 서기실, 일명 당중앙위원회 서기실은 김일성 족속의 심부름과 김일성 족속에게 필요한 물자 구입, 김일성 족속의 비밀 파티가 조직되면 참가자들에게 통보해주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김일성 족속의 마당쇠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한 달 전 노동신문에는 김정은이 악성 코로나 비루스로 고생하는 인민들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던 가정 비상약품을 서기실을 통해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 전달했다. 이런 대목이 있더군요. 이것은 당중앙위원회 서기실이 김일성 족속 서기실로서의 마당새 역할이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당위원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974년 김종일이 노동당 조직비서 겸 선전비서로 추대된 직후에 출범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당위원회는 김일성 족속이 직속 부서로서 김일성 수령 족속이 당중앙위원회의 사조직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바로 당중앙위원회 본부당위원회 소속 당세포에서 소위 당생활과 당생활 총괄을 하고 있다고 저들 주둥이로 스스로 밝혔습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당위원회의 지위는 당중앙위원회 기관 당조직이라는 것입니다. 본부당위원회 책임비서의 직책은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입니다. 북한 노동당의 모든 권한 당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당중앙위원회 본부당위원회도 책임비서, 조직비서, 선전비서, 당조직생활 지도과, 당사상생활 지도과, 가족생활 지도과, 안전보위옥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전보위과, 일명 옥과입니다. 기품조 뽑는 옥과하고 다릅니다. 이 숫자는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구는 꼭 반드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당중앙위원회 권한당위원회란 노동당 입당 권한, 노동당 입당을 심의하고 입당시키는 권한과 당 규율을 위반한 당원에 대한 출당 조치 권한을 가진 노동당 조직을 말합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당위원회의 직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중앙위원회 전체 일꾼의 조직사상 생활에 대한 감시 통제를 실현한다. 불변입니다. 둘째, 당중앙위원회 간부들이 사는 모든 아파트에 가족생활 지도 사무실과 지도원을 주재시키고 당중앙위원회 전체 일꾼 가족들이 사생활 동향을 감시 통제한다. 당중앙위원회 간부들 가족에 관한 문제입니다. 셋째, 당중앙위원회 일꾼 및 그 가족들 속에서 나타나는 자유주의적 행동, 체제 불만, 가족주의, 정파주의 등 반당적 행위를 제때 감찰 촉발한다. 넷째, 당중앙위원회 일꾼 및 그 가족들 속에서 나타나는 비조직적
무규율적 현상과 부정부패 및 비리 등을 항시 감시 촉발한다. 다섯째, 이런 감시와 통제, 촉발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문제를 수령족속에게 직접 보고하고 수령족속의 지시와 결론에 따라 처리한다. 이것이 당중앙위원회 법무당위원회의 직능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법무당위원회는 중앙당 일꾼들 속에서 과오라도 발생하면 수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수령의 결론에 따라 대논쟁, 동지 재판, 법무당 총회 등을 벌려놓고 사상투쟁을 조직하며 수령은 자기 집무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회의 정형을 시청하면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즉시 책벌과 처벌 요하를 회의장에 지시합니다. 2022년에 들어서서 김정은이 벌려놓은 거의 모든 당위원회 차원의 각종 회의들에서 각종 명분의 간부잡이를 선동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정치망명자 황장엽, 김덕홍 선생님은 당중앙위원회 일꾼들은 고압 전주대 밑에서 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김일성 족속 체제하에서는 당중앙위원회 간부 직거리도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당중앙위원회 감찰기구인 창광안전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창광안전부의 실체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사회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일반적인 중견 기득권 계층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평양 시민들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창광안전부는 오직 당중앙위원회 간부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당 내의 극비공개 감찰기구입니다. 창광안전부는 정치적으로는 수령에게 직속되어 있고 행정적으로는 당중앙위원회 법무당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지시는 수령한테서 받고 월급은 당중앙위원회 법무당에서 받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창광안전부는 수령의 지시와 법무당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모든 건물과 특정 사무실에 도청 및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특정 간부들을 미행하고 당중앙위원회 간부들이 사는 모든 아파트 단지들에 도청 및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적발된 모든 사실과 사건을 당중앙위원회 법무당위원회를 거쳐서 수령에게 보고하고 수령의 지시와 결론에 따라서 처리한다. 이것이 창광안전부의 직능입니다. 이런 노동당의 관련 기구를 놓고 볼 때 당중앙위원회 비서였던 장성택도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창광안전부가 조사 및 처리 문건 완성을 직접 하고 창광안전부의 실체를 주민사회에 전혀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군검찰을 내세워서 집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북한 노동당위원회에서 일했던 모든 간부는 이런 시스템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과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 중앙당 법무당위원회와 창광안전부는 김일성 족속의 저승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전 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상담당 비서였던 황장엽 선생님과 전 노동당 중앙위원회 자료연구실 부실장이셨던 김덕홍 선생님은 북한에서 정치망명을 시도할 때 중앙당 법무당위원회와 창광안전부의 끈질긴 감시를 피하려고 모든 논의를 건물, 군의 밖에서 걸으면서 했다고 하시더군요. 이것이 김일성 족속의 사설 정당인 북한 노동당의 서기실, 법무당위원회, 창광안전부의 실체입니다.
어느 사회에도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부류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북한의 당중앙위원회 간부 중 김일성 족속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보다는 그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은 1인 절대주의 체제에서는 그 역시 올라갈수록 무시무시한 생사위 사다리로 되어 있다는 점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일하는 간부들의 신세이며 이런 면에서 볼 때 김일성 족속과 극소수 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을 제외한 당 중앙위원회 많은 간부들도 북한 자유화 실현 이후 각자의 전향 요구에 따라 용서와 포용이 가능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수령절대주의 북한학 7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소국가 검열위원회라는 기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